자, LG화학에 대해서 녹화 들어갑니다. 일단은 LG화학의 추가적인 오늘 기준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넣어드릴 거고요. 49만 이왕이면 뭐 5,000원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6,000원 기준에서 5% 추가 10% 편입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는 LG화학은 좀 많이 차별화해서 보고 있어요. 결론은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2차 전지의 묶음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별 화학주로서 보고 그 다음에 실적주로서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전략주의 기준에서도 들여다 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LG화학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전략 설정해 드릴 때 10월 말 종가 기준에 이제 11월 기준에 저희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 시장 대비해서 일단 어찌됐든 전체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시장 그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제 움직임 폭 LG화학 절대 이제 뭐 나쁘지 않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종목군들이 그나마도 이제 많이 좀 돌려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일부 이제 하방을 잡은 상태의 기준이 되죠. 2차 전지가. 근데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더 추락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있고, LG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준을 설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LG화학 부분이 지금 PBR 1.19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업종이 4배에서 6배 정도의 PER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지금 이제 뭐 비이성적인 시장 시각들 말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각이 형성돼 있을 때의 기준을 논하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놓고 따질 때에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화학의 기준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에 진입을 해서 처음으로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된 데는 28년이 걸린 거예요. 28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솔직히 LG화학의 영업 이익을 쪽쪽 다 빨렸죠. 순이익 다 빨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돈 버는 거를 2차 전지에 올인을 했고, 사실 주주들에게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죠, 사실. 근데 일단 PER이나 PB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쪽 대비해서 일반 그 화학주 화학 업종의 종목 대비 PER 4배에서 6배가 아닌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PBR도 보통 이제 화학주들이 0.6에서 0.8배 정도 형성이 되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넘겨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또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이죠, 사실은. 태양광 쪽에 집중하고 장남이 이제 그쪽의 사업에 올인을 했고, 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쪽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어쨌건 그 하나솔루션도 화학 업종 대비해서 PER, PBR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이후에 이제 LG엔솔이 물적 분할을 하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순간적으로 이제 영업 마진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기준에서부터도 20년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뭐 LG엔솔의 영업이익, 순이익, 손실난 부분을 이젠 더 떠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실적이 나와줬어요. 그래도 이 실적 대비해서 PER, PBR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일반 평균 화학 업종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의 기준에 이제 한 가지 더 형성이 된 게
물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재를 남겨놨는데 양극재 부분에서의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겸비가 된 거죠.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그리고 이제 24년도 대선 기준에서 공화당의 승기를 지금 조금 더 우위가 점해져 있는데 그쪽이 승기를 잡으면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업체, 예? 전통 에너지에 대한 지원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만약 민주당 쪽이 승기 잡힌다면은 친환경 쪽의 전기차 2차 전지까지도 양방향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적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슈 범위가 지금 이제 뭐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2,700, 2,600 넘고 2,700 정도만 돼도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2,700만 돼도. 그러니까 2,700만 돼도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분 매각 81.84%를 갖고 있기 때문에 70%는 갖고 갈 거야 이렇게. 우린 블록딜 안에 70% 이상 갖고 갈 거야. 70%를 갖고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0%를 매각을 해도 10조 정도가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17일자 기준에 34조, 7호 35 지금 이제 50만 원이니까 7호 35, 35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회사에 현금이 10조 들어온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을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올해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이 2조인 그 업체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여기는 이제 아직은 적자고 하이닉스는 그리고 기아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위의 영업이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24년도에도 34조 그다음에 14조 2 그다음에 3 4 5위 6이네 6위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기준에서는 1 2 3 4 5 여기서도 4위네 4위.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가장 컨센서스가 뛰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블록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년 대선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부진했던 화학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뭐 이슈 범위를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장성까지를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인데 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씨 그 정신 나간 친구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뭐 할인해서 뭐 50% 주좀 말 같지도 않은 그 지주장이고 실질적으로는 65% 70% 이상 할인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비교를 해드릴 때 LG에너지솔루션의 고점 대비해서 7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충분히 그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70%까지 밀렸을 때의 할인율 70%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일단은 이제 LG화학 쪽의 기준에서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뭐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당연히 나와줘야 될 위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계속 지금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뭐 14일 또 15일, 17일 또 그 이전부터 주력으로 갖고 왔었죠. 그리고 작년 말 종가 60만 원 대비해서는 20%의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49만 6,500원이 이제 요게 그 금요일날 방송 자료예요. 금요일날 방송 화면 이거 캡처 좀 해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나 있는 종목이 있나요? 혹시? 예, 한번 봅시다.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0% 이상이고 포스코 피추엠도 아마 조정일 거고 그죠? 3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35만 9천 원 대비 에코프로 BM 25만 3천 원 대비 그 다음에 에코프로 90만 원 대비 또 LG에너솔루션 47만 6,500원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SDI가 46만 1,000원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금양 뭐 철저하게 깨져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LG화학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50만 원 공방.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0월달에 이제 LG 엔솔 부분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81.84% 지분 갖고 있는 LG화학이 그 증자 금액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매각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이때도 잠깐 불거졌었어요. 불거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사채를 또 발행을 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놨죠.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한 번 더 검색 좀 해주세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북미법인 쪽에 주주배정 유증 LG엔솔의 자회사에 대해 기준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LG화학의 부담 요인이 확장돼 있지는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올려드렸었는데 앞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뭐 작년 그 종가 기준으로 따져도 뭐 60만 원 대비 20%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인데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뭐 이쪽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전체 포트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전체 포트에서는 30% 수익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LG엔솔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설정 범위 이 부분도 이제 뭐 끄집어 와야죠. 끄집어 와서 채워 드릴 겁니다. 이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 올 건데 그러니까 방금 그 내용에 대한 부분 LG엔솔에 대한 요 지분 가치 지분에 대한 부분 블록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요 블록딜에 대해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LG엔솔에 올라갔던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실질 그 LG엔솔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그 2차 전지 설명할 때 실질적인 그 2차 전지 수익률 부분을 요 부분을 좀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저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료, 그러니까 EBC 쪽에서 이제 활용을 했던 지금의 자료도 같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게 3회차에 있던가요? 만약에 없으면 이제 뭐 예전 그 자료에서 1, 2회차 EBC 1, 2회차 누구 한 분 손이 남는 분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EBC 1, 2회차 부분도 틀 전부 바꿔서 주세요. 매번 이렇게 별도로 옮겨가기보다는 틀 바꿔서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매번 손 안 대고 활용할 수 있게끔 2회차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2회차까지는 이제 유틀로 사용을 했고 3회차부터 틀이 바뀌었죠. 거기 보시면은 실질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LG 화학의 기준에 이렇게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흐름이 실질 2차 전지의
뭐라 그럴까요? 그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비이성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그건 거죠. 이제 그 배터리 3사의 기준에서 실질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그 LG 엔솔이 테슬라 대비 강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보호에서 풀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이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지 마세요. 이거 다 지우라고. 응? 그한 장 정도씩은 모르겠는데 요 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한 장 정도씩만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다운씨 오면은 17일자 원고 다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뒤에 얼마나 접혀 있길래 방송국에서 그 쌩 난리를 치는지, 지들 컴퓨터 좀 바꾸든가 사양을 높이면 될 거를 뭐 어찌됐건 우리 쪽에서도 계속 엎어치기를 하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겠죠. 우리도 벅차단 말이야. 팍스도 벅차고. 그러니까 밑에 깔아놓지 말고 한 장씩으로 가급적이면 해놓고 그 내용 이다운씩 보고 다 확인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인데 왜 니들이 그렇게까지 하니라고, 만약에 한 장으로 돼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한 장으로 다 줄여놓고. 그럼 결론은 이제 LG화학의 기준점은 설정이 됐죠. 첫 번째 기준은 실적이다. 두 번째 기준은 업황의 기준에 화학업종의 긍정적인 맥락도 보고 있다. 뭐 양극재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기준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이슈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로 우리는 인식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그때 들여다보면 되긴 하지만 지금의 위치도 결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 넘기는 흐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매수 강도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질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처럼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준이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준이 현재 기준에 에코프로 정도가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고공행진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기준에 이제 배터리 3사가 이런 엄청난 350%또 500%에 달하는 수익 범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방송 원고 쪽으로 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배터리 3사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갑시다. 이거 이제 이것도 제가 분명히 고쳐놨었는데 요거 지금 바로 표 작업을 좀 해서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치냐면은 요 기준 여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최고 상승률하고 최저 상승률 이게 이제 그 7월까지의 기준인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떻게든 잘라서, 그러니까 4월까지의 기준, 뭐 5월부터 7월까지의 기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상승률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낮아진 상태의 그냥 상승률, 그다음에 최고 상승률, 두 가지로 뭐 둘 중에 한 칸, 요거 한 칸 빼더라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빼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상승률, 현재 상승률, 최고점, 아니면 뭐 요 기준을 1월부터 7월까지로 잡아놔도 되겠죠.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면 상승률 나오겠지. 최고 상승률, 그다음에 현재 상승률.
그 정도로 해주고 이거 저가 고가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바꿔놓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게 또 섞여 있는 거고 요거 불편하더라도 바꿔서 페이지 2개 만들어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됐죠? 그렇게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2차 전지 기준에 생각보다 오래 오른 게 없어요. 에코프로 정도만 좀 강세를 띠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LG화학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설정해 놓은 범위들이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요 라인을 벗겨내면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뭐 멋진 모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봉으로도 그렇고 그 마감 이후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자르는 기준을 좀 놓고 보도록 하고 주봉 기준에서 지금 50만 원을 넘겼는데 50만 원의 매수 사인을 좀 나가자라고 했어요. 49만 6천 원의 매수 사인을 좀 냈기 때문에 50만 2천 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찾겠습니다. 2차 전지 전체가 강세를 띄어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준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LG화학이나 몇몇 종목 빼고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아마도 플러스 9월 말 종가 대비 플러스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LG화학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시 50분의 기준인데요. V10 기준에서는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기준을 볼 거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지금 녹화하다가 이제 얘네들 캡처를 못 떠서 좀 아쉬운데 신호 나오고 나서 이제 강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좀 캡처를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V1000의 기준에서는 2차 전지 거래에 대해서 아직은 제한적으로 인식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삼성중공업 쪽의 기준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IT가 조금 많이 좀 휘청해요. 소부장 쪽의 기준이죠. 그쪽이 이제 조금 휘청거리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LG화학 쪽의 기준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LG화학 쪽의 흐름이 이쪽에서 이제 뭐 더 신호가 나와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제한적으로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의 기준도 현재 검색기에 떠 있는데 V10에 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올려놓고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도 이제 검색기에 떠 있더라도 우리는 주력주 검색기에 이제 한번 뜬다고 해서 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력주나 이런 쪽의 설정 범위가 아닌 삼성중공업도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의 개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은 저점 대비 최소 1.5에서 2% 돌릴 때 그때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가는 쪽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LG화학은 50만 2천 원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JYP,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까지가 검색기에 일단은 930 검색기는 나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자, 영상 부분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좀 하기 힘들다. 2차 전지 부분도 결국은 윤정도 이야기 듣고 보니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 9월 말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LG화학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더라.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다. 돼 있더라가 아니라 돼 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부분에 이제 요 기준을 차트까지 또 잘라 드릴게요. 차트까지 잘라 드릴 텐데 요 부분의 흐름을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아예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의 원고 쪽에서도 가지고 와서 LG화학 부분을 다시 설정을 잡아 드릴 텐데 앞전에 10일 날짜의 기준인 거죠. 이때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쪽이 이제 뭐 거의 이쪽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군요. 그렇게 돼 있고 문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플러스 문자 나갔고 이거부터 방송에 이렇게 나갔고 또 문자도 계속 나갔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 범위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 확인해서 들여다 보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수익률 부분도 좀 바꿔줘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부분이 이쪽이었나요? 잠시만요. 2차 전지 2회차에서 끄집어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거를 10회차 LG화학 2, LG화학 1 아이고 그거를 안 넣어놓고 꺼버렸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신 분 어떤 내용인지는 보셨죠? 그러니까 올해 2차 전지의 상승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월봉하고 주봉을 지금 또 잘라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이 정도 검색하셔서 메인 화면 저 홈페이지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 설정을 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뭐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요 메인 화면을 오늘 디자인하시는 분 오시면 방송 화면에 이제 상장이든 요 앞쪽도 뭐 11월 달 포트폴리오를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방송하면 뭐 EBC든 어디든 해서 11월 달 포트 11월 달 포트를 넣어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고 합류하시고 가급적이면 V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수익 범위 같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변동성 매매까지 다 무난하실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부분에 지금 문자를 내보낼게요. 뭐 이 정도면 다시 되밀리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50만 2천 원에 대한 매수의 기준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자가 아닌 우리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화학업종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 그리고 실적으로 본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이 기준에 설정을 잡아드렸던 위치의 흐름이 주봉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잘라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흐름 자체 거래 대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번 이렇게 잡고 똑같은 그 기준으로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이 정도의 범위가 되는데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은 뭐 그대로의 거래량으로 설정이 되는 게 옳고요. 이게 큰 차이가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추이 추세 부분에 이 정도 사이즈면 되려나?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잘랐던 차트의 크기하고 이제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 범위의 기준은 뭐 아직까지는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150만 주 정도 추이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150만 주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수반되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시초가 49만 9천 원이에요. 49만 9천 원을 넘기는 흐름, 그 흐름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게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여기다가 차트를 자르지 말고 표시를 하지 않고 저걸 그냥 자른 다음에 이걸 입힐게요. 그게 나중에 작업하는 것도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요거만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덧칠을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캔들 거래 대금만 실려준다면 충분히 상승 형태 확인형 설정이 잡히고 그러고 나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자락의 기준까지 넘겨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매우 탄력적인 흐름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그려드릴까요? 여기서 그냥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그릴게요. 나중에 이제 박스를 또 활용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또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락 장악형 캔들 2개 가지고도 이제 뭐 별 3개짜리니까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 여기도 하락 장악형으로 이제 윗꼬리 부분 변형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중립 초록색으로 해석해서 놓고 본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바로 옆에도 하락 장악형 뭐 인식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자락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초록색으로 거래가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록색의 기준에 상승 형태 확인형.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원고에서도 올려드렸던 거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흐름들을 해석하고 대처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일단은 주봉 차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에 그러네요. 그냥 맞네요. 저게 약간 뭔가 중간에 이제 뻥 뚫린 것처럼 이제 보여졌는데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고 그리고 이 부분에 LG화학의 23 1120 10시 02분 주봉 그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 설정을 하시면 월봉도 이제 그 차트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어찌됐든 그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한 확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상승 잉태형이냐 상승 장악형이냐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될 거냐의 기준인데 일단은 월봉 기준도 23년 부터의 흐름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
이후에 설정 범위가 되는데 여기도 뭐 한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더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요 라인을 좀 채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장악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립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거고 거래 부분은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터졌을 때 기준에서는 뭐 얼마든지 움직임의 추이 추세의 강화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좌우 위에서의 그 하락장악형의 부분들을 차익 실현 범위로 왜 설정을 안 했느냐? 우리도 사실은 주력주의 기준에서 비중을 잡아간 위치의 흐름이었지만은 일단 뭐 교육 받으시고 나는 매매가 원활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차익 실현의 범위로 설정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신호가 기술적으로는 단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뭐 낙폭 과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걸 떼놓고 기술적으로는 단 한 번의 매수 신호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됐죠. 지금 이제 막 매수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매매 사인을 조금 더 강도 있게 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잡아드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이제 49만 원, 50만 원, 또 거래량 부분 70만 주, 뭐 요 정도로 이제 설정을 잡아놨는데 700만 주죠, 700만 주. 요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자,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 차트 이제 둘 다 올려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뭐 캔들 넣어 놓으시고 하시면 뭐 무리 없겠습니다. 그죠? 다시금 설명 한번 더 드리면 어떤 종목의 주력을 설정하시더라도 일단 뭐 주력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고 내 주력주만큼은 주식수가 몇 주인지 그리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들면은 엔터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또 조선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기에는 버겁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IT 쪽도 또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찾겠습니다.